안녕하십니까. 표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고 이것을 저해하는, 가로막는 나쁜 차별금지법, 나쁜 평등법의 모순점 및 문제점을 알리면서 활동하고 있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대표 한효관입니다. 저희가 주로 국회법을 많이 다뤄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 조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서 아마 우리 활동가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춘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름은 좀 그럴듯하죠. 이게 2019년도에 벌써 이미 만들어졌고요. 이번에는 개정안입니다. 우리 7월 22일에 춘천시 이제 행정부안이라고 하죠. 행정부안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 20일 동안 입법 예고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의회로 이렇게 넘어왔고요. 일단 지난 7월 22일에 입법 예고가 났습니다. 행정부안은. 그래서 한 20일 동안 의견이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도 정식으로 의견 내지 못해서 좀 뒤늦게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봐갖고 한번 알아보는 과정에 8월 26일 날 의원안으로 다시 하나가 더 발의됐는데요. 알고 보니 두 개가 같아요. 거의 단어 몇 개만 좀 틀렸다가서 똑같다. 그래서 오늘 좀 볼 것은 춘천시 안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문제점이 좀 오늘 심각합니다. 심각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지만 행정부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만 잘 설득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 의원들이 나서게 돼서 좀 머리가 좀 아프고 되게 복잡하게 됐습니다. 좀 한두 명 의원한테 연락을 좀 해봤더니 의원안은 대부분 통과된다. 사실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섞여 있어서 뭐 이게 여당 아니다, 야당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것은 같이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 되게 복잡하게 돼서 의원들이 제가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이해는 했고 몇 가지 문구는 좀 수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잘 모르겠고 좀 아무튼 한번 자기가 대신 한번 좀 말해보겠다는 좀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더 이렇게 의원들의 관계, 의원들이 만들면 다른 의원들이 또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해관계가 좀 복잡해서 다른 의원들을 만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우리 시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 다른 우리 활동가 대표님들과 함께 조금 의원들한테 우리의 의지를 좀 더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찍고 문자로 한번 보내서 의원들에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했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나왔죠. 시장의 책무, 조성의 원칙,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영향 평가한다, 옹호관. 사실은 여기 옹호관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가장 문제인데 이 5가지 조항에 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한 6가지 정도 다루려고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 첫 번째는 시장의 책무라고 나왔습니다. 시장은 아동 춘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취한 의견을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럼 시장이 노력해야 되죠. 근데 이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주어 안점이라면 이 새로운 것 한번 여러분들 제가 색깔 일부러 안 칠했어요.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시라고. 보면 시장은 법정 대리인, 아동 관련 시설 및 민간 사업체 단체. 요 말이 저기는 없죠.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뒤에가 저는 포인트가 맞췄습니다. 아동의 권리와 존중하고 그다음에 실현할 수 있도록 누가 춘천 시민이 이렇게. 사실 요거는 다른 데서 시민이라고 할 때도 이 법 만들 때도 이 단체라고 했을 때는 춘천시에는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사업을 여기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홍천이라든지 양구라든지 오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제 관여가 됐다. 그래서 좀 폭이 넓게 잡았는데요. 저는 이거보다도 여기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시면 시장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하는 누가 뭐냐면 시민이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거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다. 즉 시민의 의견과 아동의 의견을 시장이 들어야 되고 그 들은 것을 갖다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문구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근데 그것을 어떤 시장이라는 정해진 것을 시민들이 그것을 행하도록 시장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조성해줘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데 위에서 이건 아래로 그런 누르는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뒤에를 보면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시민이 어떤 그 시장한테 건의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전 읽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좀 이렇게 개정을 해라. 5배에서 요걸 빼고 이걸 갖다 넣어서 이 안을 갖다 넣어서 요 문구만 단체만 넣어갖고 빨간 거 넣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수정을 해도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 시민에게 어떤 의무를 주거나 어떤 시에 맞게끔 전체에 맞게끔 강요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도 자녀의 교육권 선택 권리 우선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그러니까 자녀의 어떤 아동의 그 권한에 대해서 우선권은 시장에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선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모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것을 학교에 제시해야 되고 학교회장은 들어야 되죠. 그러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그 아동의 권리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어떤 보호와 권리에 대해서 시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시장은 청취해야 된다. 그런 어떤 루트가 좋은 거지 시장이나 어떤 것을 정해놓고 시민들이 하나하나 모니터링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좀 가볍게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좀 심각해집니다. 자, 원칙 두 번째 주제인데요.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기존의 거고요. 개정안에는 이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저희들 아주 부들부들 떨고 등자를 붙이면서 아주 차별받지 말자라고 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차별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혜영법에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22살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 개수가 차이 났지만 등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나 이거랑 같다가 볼 수도 있고 차별금지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틀이죠. 그래서 어떤 국적이라든지 임산 출산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좀 문제가 되는 요소가 보이는데요. 제가 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없지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조항입니다. 좋아하는 조항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면 우리 공부의 신 학력입니다. 우리 공부의 신 강성태 씨 유명한데요. 학력을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논리에 학력이 기준이 안 되면 뭐가 기준이겠느냐, 스펙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인데 제가 영상을 봤는데 되게 설득력이 있고 이렇게 학력에 대해서 다루고 교육부에서도 학력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물론 지금은 바뀌어서 아주 공격을 당해서 야 그럼 학력 차별하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죠. 학력을 빼면 학력 차별하란 말이냐 뭐 그러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좋아하지만 이게 하나 따질 때 근데 뭐 제가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논란의 주제가 된다 이렇게라는 것만 흐름만 알고요. 제가 요거는 아마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됩니다. 아까 국적이나 인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 그랬죠. 그다음에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되겠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이죠.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미등록 이주민 자녀에게 보육비와 양육비를 지원하라고 누가 권고했냐면은 시민인권보호관. 그다음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시민인권보호관 미등록 아동의 경우 좀 안 보이죠. 자, 미등록 아동의 경우 체류 자격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과 건강관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너네는 왜 서울시 아동과 미등록 아동 국적이 없는 겁니다. 국적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그들에게 안 주냐? 그것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서 차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5년도 얘기인데요. 사실 이거는 2021년 8월 저번 달 바로 며칠 전입니다. 인권위가 똑같이 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서울시에 했고 여기는 인권위원회, 국가인권회가 이제 국가 상대겠죠. 복지부에다가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근데 서울시도 거부했고 서울시는 고려해 보겠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복지부는 안 된다 거부했어.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재정 문제겠죠. 제가 의원들한테도 얘기했더니 딱 보더니 안 됩니다. 제가 다 물어봤어요. 제 주변 사람들 안 됩니다. 당연히 재정이죠.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키워드는 자 시민인권 보호관이 나옵니다. 자 사람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엔 뭐 아동권리협약,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뭐 사회경제협의회 뭐 이런 얘기를 듭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인권기본법이 나오죠. 그다음에 위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들어갑니다. 위원회 소속인 여기도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위원들이
어떤 법을 통해서 또 근거는 국제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데 다 좀 이 절차도 모순이고 죄송한 표현을 썼지만 다 거짓말이 뻥입니다. 제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직접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뭐 보세요. 의료 지원과 건강 관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건 뭐 난민이나 그러는 거 필요하죠. 긴급한 사태 때.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양육비와 보육비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면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여러분들 그러는 내용이 강제 내용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국가에 맞게끔, 국가 재정에 맞게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딱 보면 되게 우리가 위축되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때 우리 그 회원 중에 한 명이 저희가 배심원 12명을 놨어요. 그래서 사실 배심원 12명에서 저희가 사람이 들어가서 제가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12명이었는데 처음에 한 7대 5인가로 안 된다고 했어요. 7대 5. 안 된다고 했더니 잠시 쉽시다 하더니 쉬는 시간에 수석해서 다시 투표를 해서 8대 4로 이게 통과시켰던 항상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것들 제가 이게 직접 경험했던 그런 자료인데 하고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춘천 시민 의원님들, 춘천시 이거를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님들, 춘천시의 미등록 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뭐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보육비와 양육비가 몇십만 원씩 들 텐데 곱하기를 하면 그만한 예산 준비됐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서도 우리 춘천에서도 옹호관 제도가 생깁니다. 있는데 제가 옹호관이라면 이거부터 한번 제가 만약에 한다면 의지를 갖고 내가 춘천시에다 따져 들어간다면 근데 춘천시 직원한테 내가 얘기했던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적합하지 않는 거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를 해도 우리가 안 들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옹호관들이 저 같으면은 하는 게 뭡니까? 하는 일이 언론을 내겠죠. 춘천시가 인권 침해를 한다고 차별 행위를 한다고 그럼 춘천시장님들을 어떻게 씁니까? 신문에 빵빵 춘천시장 차별 행위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여기 관련된 단체들 와서 시위하고 그러면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얘기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이 차별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장애인법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거기는 없지만 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또 뭐 담당자들은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장애인 법안에서 이 성별에 대해서는 남자 여자 외에 그 외의 성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제3의 성, 수많은 성이 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가 좀 안 될 겁니다. 왜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있지 어떻게 수많은 성이 있어? 되게 충격적인 얘기지만 근데 이들은 이제 뭐 간성을 얘기하는데 간성은 어떤 돌연변입니다. 그거는 제3의 성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뭐 성적장은 동성애, 양성애 등인데 뭐 교회에서 종교단체에서 동성애 얘기 많이 한다고 하니까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테고요. 이 성별 정체성이란 뭐냐면 성별, 남자이고 여자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인식 및 표현한다. 제가 차별금지법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조항은 되게 내가 충격적이었어요. 뭐 들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성별 남자 여자인 것은 뭡니까? DNA, 그다음에 염색체죠. 그다음에 의학적인 호르몬, 그다음에 외부 성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을 근거하죠.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어떤 심리적인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 또 문화적인 그 사회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허용하는 또 주관적인 감정을 갖고서 성별을 결정한다는 차별금지법 조항을 보고 되게 많이 나가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그래서 문제가 되느냐? 한번 요 영상을 보시는데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수업 시간에 고등학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생님과 다툽니다. 선생님은 규정에서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포용해야 된다니까 학생이 따집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과학적으로는 남자 여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다고 하십니까? 다양하다고 하십니까? 라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학생이 쫓겨나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영상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Could I finish my sentence, please? Not very inclusive. No, I'm sorry, what you were saying was not very inclusive, and this is an inclusive school. Yeah, how was what I was saying? Because I was saying that what's wrong with the website is that there are more than one gender in this country. That's your opinion. That is my opinion, and that is an opinion which is acceptable in the school. I'm afraid yours, which you're saying that there's no such thing as anyone other than male or female, is not inclusive. Scientifically, there are just two genders.
Depending on what I get that. gender But you have. you're choosing to make an issue of this because I said, "Are you really going to?" That was your opportunity to keep quiet. You made the issue with it on the website. You said, "Oh, this website doesn't have more than 2 Murray, genders." you were clearly given an opportunity not to pursue it. You chose to do so. Yeah, because I think it's You silly. chose to do so. Yes, that's the key question. You chose to do so. I think it's silly to have anything other than 2 genders. So That okay? Could Anything you please, else is a could you personal please opinion. keep that opinion to your own house? Thank you. Not in the So school. you get to put your opinion out in class, and my No, opinion. has to- I am not. My putting opinion has to stay I inside am my not house. putting my opinion. I am not putting my opinion out. I am stating what is national school authority policy. Okay? Well, it's not scientific whatsoever. Not every policy is scientific, Brian. Not every policy is scientific, Murray. And you can't come out here and say that I'm not being inclusive when someone says I something you didn't say. disagree with. So you I said what you were saying was not being you inclusive. kicked me out of class. If you want to have a discussion about it, we could have had a discussion. You don't have to kick me out of class. I'm and sorry, waste but 30 minutes of my time, where I could have been down revising, doing something else. Instead, I state something I believe in. You kick me out of class for 30 minutes. I'm waiting on. Take this somewhere else, Murray. You can make an official complaint. I'm not Please going to do. make an official complaint. Why not? I just think it's. I know what you think, and I know what the authority thinks. I know what the authority's point of view Well, I know is. what Very science thinks. clear that we make no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various. I wasn't making discrimination. I'm simply saying there are 2 genders, male and female. Yeah. Anything else is a personal identification. I'm sorry, but you chose to make an issue of making a point which is contrary to policy. 예, 어떻습니까? 전 선생님 참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정해준 것, 그것을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나도 다친다. 뭐 이런 어떤 표현들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이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냐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다른 법이 그렇게 통과되면서 이 법과 같이 가면 여기 아동에 관한 학생도 아동입니다. 18세 이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경기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남자 선수가 여자로 성전환해서 상대 선수를 때려잡는다. 이제 호주의 미식 축구 선수가 여자 핸드볼에 들어가서 했던 거고요. 남자죠. 근데 이제 여자 레슬링에 참여해서 여자하고 레슬링하는 거고요. 또 달리기에도 남자인데 여성 경기에서 1등을 하는 거고요. 제가 가장 충격받았다는 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로 해가지고 격투기에서 권투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여자를 쳐서 이 여자의 두개골까지 파손되는 이런 형태가 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도 중고등학교 스포츠 경기에 여러분들 아동 친화 도시 그런 아까 그 조항에 있어서 또 뒤에 옹호관 제도에 있어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종교계에서 많이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라브로틸로바 아시죠? 우리 테니스 선수 유명했죠. 이분은 또 반대하셨고 우리 누굽니까? 그 해리포터의 우리 작가이신 K 롤링입니까? 이분도 좀 성별은 그 남자 여자의 성별은 어떤 이런 과학적인 그런 걸로 결정된다라고 어떤 자기의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야 외국에 있는 자료 갖고 뭘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제가 이제 참여하고 목격을 했던 건데요. 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학생이 선생님 물어봅니다. 성함은 뭐 생각하니? 남자 여자요. 그러면 2개밖에 없니? 라고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성별은 수많이 많은 게 있어. 당연히 정식 교과서는 아니지만 성교육 시간에 외부 성교육 시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항의했던 그런 어떤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또 하나의 사례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성중립 화장실을 두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이거 최근입니다. 8월 달에 미용 그 학원이었습니다. 한국 사례입니다. 미용 학원에서 수강생 중에 한 명이 남자인데 자기는 여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남자인데 여성으로 주장하면 어디를 다녀야 되겠어요? 여자 화장실을 가야 되겠죠? 근데 누가 불편했냐면 그 여자 화장실들은 여자 수강생들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원장한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남자인 것 같은데 왜 자꾸 여자 화장실 들어오지? 난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원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 이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권했어요. 2층에는 3층이었거든요. 아래층에는 남녀 화장실 있으니까 아무데나 당신이 선택해 써라. 근데 요층에서만큼 하지 말아라 했더니 이 사람이 발끈해서 인권위에 제소했고 인권위에 제소해서 이분한테 어떤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분이 거부해갖고 법원에 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패소를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사실 이거 좀 도와주고 싶은데
좀 이게 아주 맨 하급식 같아요. 그래서 좀 올라가 봐야 되겠지만 한국도 벌써 이렇게 좀 벌써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다. 사실 저는 뭐 하리수 씨 같은 성전환자들에게 법을 1번에서 2번을 바꾸죠. 그런 사람들한테 좀 인정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법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성별 정정이 가능합니다. 남자에서 여자는 가능합니다. 조건을 갖추면.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난 그 기준이 그렇게 생각한다. 판사라면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성별 정정부터 요건을 갖춰서 변경돼 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이게 여기는 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우리 성중립 화장실인데 아까 말했지만 이거죠. 뭐냐면 내 트랜스젠더가 내가 여자가 됐어요. 그럼 나 여자 화장실을 가야 돼요. 안 가면 이제 가니까 근데 불편해.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나로 모두 다 쓰는. 그 외국에서는 이 화장실에 관한 범죄율도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범죄율보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화장실 만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화장실 만들 때 남자 화장실 만들죠, 여자 화장실 만들죠. 무슨 화장실 만듭니까? 장애인 화장실 만들죠. 또 하나 화장실 만듭니다. 어떤 화장실입니까? 가족 화장실 있죠. 우리 여성 보육에 대해서 또 해야 된다. 그럼 벌써 4개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것까지 성중립과 만약에 트랜스젠더들이 갈 수 있는 화장실까지 만든다면 5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춘천시청, 춘천시의회 지금 뭐 장애인 화장실은 있을 테지만 모유할 수 있는 화장실도 있습니까? 그거보다 우선해서 그럼 트랜스젠더 화장실 만들 그런 공간과 예산이 준비됐습니까? 라고 질문 싶은 거죠. 그런 일은 없었죠. 제가 옹호관이 되면 또 그거부터 할 거라니까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잠시 얘기를 했고요. 우리 3번째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까 우리 이 조항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저는 사실 이것도 참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상징적이고 세계 인권 아동 선언문에도 있기 때문에 좀 놔두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문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네는 차별하자 말이냐? 이런 거 갖고 차별하자. 맨날 이렇게 하죠. 넣지 말라면 뭐 성적 지향만 하지 말라면 그럼 차별하자 말이냐?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2조에 나왔어요. 이렇게 쭉 나온 거 보니까 요거보다 좀 많죠. 거의 다 같죠. 인종, 피부색, 인종, 피부색 거의 다 같죠. 재미난 거 보여드릴까요? 여기 학력이 없어요. 그럼 세계 인권 선언에는 학력을 차별하는 겁니까? 보세요. 여기에 장애가 없어요. 우리 지금 개정안에. 그럼 이게 장애인 차별하는 거네? 당신들 아동 장애인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다. 그럼 장애 넣을까? 네? 이런 식의 논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상징적으로 두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유엔 아동 권리 맨날 하는 유엔 아동 권리 유행하는데 또 재밌는 사실은요. 여기에 한 196개가 가입했는데 안 가입한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 중에 그 하나 대표적인 나라 미국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국은 아동을 차별하는 나라입니까? 그런 프레임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성 원칙인데요. 자, 보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조성 원칙 때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을 갖다가 권리를 인정받는다. 이 보호와 권리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보호하고 배려하는 거하고는요. 권리가 되면 되게 위험해요. 내가 우리 자녀를 갖다가 어떡합니까? 놀이공원에 데려다 줬어요. 같이 놀았어요. 아빠 입장에 뭐 돈도 쓰고, 야, 아빠가 오늘 한턱 쓴다? 근데 애가 이럽니다. 아빠, 당연한 권리지. 내가 놀 권리가 있는데 아빠는 당연히 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참 곤란하죠? 또 우리 또 대학교 등록금을 아빠가 진짜 저도 대학교 일딸이 있어서 몇백만 원을 진짜 준비하려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은근히 생생해져. 야, 아빠, 드디어 마련했다. 그랬더니 당연하지. 내가 배울 권리가 있으면 아빠가 내 권리를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주고 실현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르죠. 보십시오. 임신 출산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청소년들이 임신하고 출산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려하고 보호해야 되죠. 학업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권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임신할 수도 있지. 내가 출산할 수도 있지. 제 생각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청소년 아동 성적 권리 선언문에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성적 자기 결정 끼워서 사랑과 연애할 권리가 있고 어떤 권리입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인데 임신 출산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 물품을 지원받을 수 권리가 있고 저는 충격받은 게 낙태할 권리도 있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학교나 가정의 개입 없이 본인의 결정만으로 해달라. 즉 내가 만약에 우연찮게 임신했으면 엄마 아빠한테 알리지 마. 학교도 알리지 마. 그 대신 다 지원해줘. 이런 겁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한국교신문 자료는요, 신체 접촉, 혼숙, 성관계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우리 학칙에는 처벌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반인권적입니다. 나가 연애할 수도 있고 혼숙할 수도 있는데 왜 교칙에다 하라 마라 이렇게 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성적 자기 권리를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인데 왜 갑자기 학생인권 조례가 나옵니까?라고 약간은 벗어나긴 했지만 권리로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는 예를 들 때 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직접 우리가 거리에서도 이렇게 봅니다. 나는 처녀가 아니다. 청소년에게 성주를 가려말자. 청소년들에도 섹스할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더 좋은 자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시간상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호와 배려 아까 있죠. 보호와 배려가 권리로 갔을 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 이거 이제 위원회죠. 위원회를 기존에는 둘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둔다라고 의무조항을 줬습니다.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냐면 외부 인사들 들어오겠죠. 그 외부 인사는 다른 도시에는 근데 수당을 주는데 이 춘천시에는 수당을 안 줘요. 돈을 주겠죠. 이들이 재원받고 활동받고 명예직. 나는 아동 친화 조성의 어떤 위원회가 됐다. 자기 어떤 정치 경력이라 쌀 때 어떤 위원회 사용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이거를 두면 이 조직을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공무원이 또 한 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하는 공무원 나는 행정력 납니다. 왜?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아동에 관한 정책을 그 시청 안에서 해야지 외부에서 회의를 하고 모순점이 많은데 이건 요거만큼만 요렇게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다 가볍게 갑니다. 근데 법이 제정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영향평가입니다. 아동 영향평가인데 자 보세요. 아동의 권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개선한다 이렇게 바뀌었죠. 이건 어떤 결과에 대해서나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는 건데 이건 어떤 권리를 스스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법의 근거가 뭐냐? 이게 상위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신기한 거는 이거예요. 아동복지법에 조항을 그대로 따랐다. 그걸 아동복지법 보니까 그대로 갔죠. 아동 관련 정책이 똑같죠. 아동 복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평가,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평가가 그 결과를 할 때 똑같죠. 한 글자가 달라요. 여기는 뭐라고 놨습니까? 아동의 권리죠. 여기는 뭐라고 놨어요? 아동의 복지입니다. 이 한 글자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야, 그래서 내가 전화할 때는 그런가 해갖고 내가 그냥 아무 말 안 하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아니 그럼 저는 이거 바꾸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권리를 원래 법대로. 그다음에 여기는 아동 정책 영향 평가잖아요. 여기는 아동 영향 평가. 근데 이제 시의원들이 이거 수정안에서는 아동 정책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제대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권리라고 했을 때 아까 어떻게 작용됐어요? 우리 그 미등록 이주민에게 양육비와 보육비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춘천시 준비됐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런 권리의 의미에서는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원래대로 복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보호와 배려로 봐야지 권리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가장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아주 1번으로 제가 이건 없애야 돼요. 뭐냐면 아동 권리 옹호관을 운영한다. 옹호관, 조사관 또는 보호관, 다른 데서는 옴부즈맨 퍼슨. 그래서 한 이게 100여 개 만들었는데요. 그다음에 이것이 아예 없는 데가 있고요. 옴부즈맨으로 만든 데가 있어요. 옴부즈맨 퍼슨으로 만든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춘천시에는 아동인권 권리 옹호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독립적 지위를 갖게 한다 그랬어요. 이 독립적 지위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국가인권회가 있고요. 그다음 감사원장이 독립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학생인권 조례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인권을 다룰 때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이 독립적이라는 것이 되게 무서운 건지는 느낌이 딱 오시죠. 간섭 없이라는 말이. 국가인권의 조직도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 조직도를 보면 국가인권 막 라인이 있죠. 우리 어떤 조직들이 라인이 다 붙어 있죠. 라인이 붙어 있는 건 뭡니까? 개통도도 있지만 책임지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있는데 국가인권에는 라인이 딱 떨어져 있어요. 라인이 없어요. 그럼 뭐냐면 아무데나 갖다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독립적으로. 그러면 이 인권 옹호관이 독립적으로 준다는 것은 시장이나 모든 것들에 관여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다는 거고 간섭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 인권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위촉됩니다. 시장이 그냥 임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좋은데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시정 조치와 구제의 권한을 줍니다. 근데 제가 이 법을 보면서 참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왜 웃었냐면 이 2의 3량이 이게 생략됐잖아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아동의 인권 침해에 관한 조사와 구제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럼 여기 구제 또 들어갔죠. 자기들이 봐놓고도 이 구제 지금 중복된 거예요. 아유, 좀 창피한 줄 아세요, 공무원 여러분. 예? 뭐 이걸 없애던지 하나로 묶고 사실 이거 하나로 들어가도 될 걸 갖다 이 구제 참 이거 부끄러운 건데 이렇게 욕 먹는 겁니다. 막 만들었다고.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넘어가서 이 조사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것을 저는 이게 피부로 와닿고요. 또 이게 5명, 옹호관 5명인데요. 이 옹호관은 옴부즈맨 같은 게 이제 모니터 요원 이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 수당도 있습니다. 수당도 있는데 정식 직원은 아닌 것 같아요. 상근직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임명해서 우리 명예직 같기도 한데 근데 이 조사와 구제 이런 걸 보면 명예직 같진 않아요. 그럼 내가 물어봤죠. 이 5명은 이 팀장이 누구냐? 다른 데는 옹호관이 그 어떤 센터가 있어요. 학생인권센터, 국가인권회, 감사원 그게 있죠. 거기 아래 그 사람 책임 아래 조사원들을 두건데 여기는 아무런 라인도 없고 이 5명이 누구한테 뭉쳐일지도 모르겠고 뭐 집에 가서 일하는지도 모르고 시청에서 일하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조사구제가 가장 제가 이제 저거 하는데 왜냐면 이 인권조사관은 제도의 문제점의 사례를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제가 고 송경진 선생님 사건인데요. 2017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때부터 제가 옆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직함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도 있지만 고 성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총장이기도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무고하게 성추행 의혹을 당합니다. 동료 교사가 모함을 하죠. 학생들을 이용합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진술서에 선생님 만졌다 이렇게 신체적 접촉했을 때 하는데 학생들은 그냥 선생님들에게 어떤 뭐 사과할 내용이 있어서 그걸 받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바로 신고의 의무가 있어서 신고를 했겠고 여러 번 끌어들였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오니까 학생들이 놀랍니다. 나 경찰 조사까지는 원치 않았는데 이렇게 원치 않으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됩니다. 나 만졌다는 것이 주물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톡톡 쳤다 이렇게 그런 걸 내고 경찰도 그걸 봐서 이거에서 무혐의 처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내사 종결을 합니다. 이때 학생인권센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법은 경찰법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법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 행정조사를 다시 할 거다. 그런데 근데 탄원서까지 냈거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그다음에 뭐 운영위원들 다 탄원서를 냈습니다. 예, 선생님 그런 선생님 아니고 또 조사도 원치 않는다 그런 탄원서를 냈는데 아니다, 우린 직권조사를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이제 3개월 만에 선생님 가진 수모를 당했죠. 너가 사람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수모를 당했습니다. 수모를 당하고 조사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입니다. 여기 이제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때 제가 뭐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순직 인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법정 싸움이 또 남아서 같이 이제 제가 함께한 활동했는데요. 이 방어권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올 8월에 송경진법도 나왔습니다. 이 인권조사관 제도, 행정에 나온 이 조사관 제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담당 수사관도 교체할 수가 있고 무리한다면 그다음에 사실 사법권에 이런 게 있잖아요. 미란다 고지가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불리한 징수는 법정에 가서만 할 수도 있고 또 변호사 선임할 수도 있고 권한이 있는데 이 행정조사가 나왔을 때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방어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법정에 나왔습니다. 발의가 됐는데요. 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사건이 3년 전에 서울시에도 일어났습니다. 아까는 정북이었고 선생님이었고 남자 선생님이었다면 이번에는 서울시였고 박현정 대표가 똑같은 어떤 무고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음모에 있어서.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도 누가 개입했다고요?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하에. 여기도 보면 어떻게 시민인권보호관이 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구글을 쳐서 이렇게 한 건 뭐냐면 지금도 이 구글에 떴는데 이건 보면 박현정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 치면 성희롱 폭언을 했다. 그다음에 뭐냐면 막말한 건 사실이다. 결국은 박현정 대표가 사퇴했다. 이거가 엄청 많이 떠요. 그래서 간혹 봤더니 이건 왜 한 장밖에 없냐면 무혐의 받았거든요. 작년입니다. 2014년 사건을 6년 동안 끌고 왔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작년에 했고 근데 아직도 안 끝나서 올해까지 이분도 하고 직접 만나봤는데 아주 사연이 아주 구구절절합니다. 정말 첩보 영화 저리 가라 막 카톡 뭐 내용 뭐 이렇게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랄만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 있던 그 시민 인권 보호관 이름이 염모 씨입니다. 염땡땡 씨인데요. 여기서 사건이 터진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이분이 뭐 좌천됐는지 스스로 사퇴했는지 아무튼 한동안 안 보이다가 딱 나타난 곳이 어디냐? 아까 바로 전북에 있는 전북도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센터장인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이 사람이 나타나서 송경인 선생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애가 제가 그거 했죠. 미등록 아동에게 그 수당 양육비와 보육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거를 결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되게 아주 소름 끼치죠. 근데 이 사람의 경력은 뭐 화려합니다. 인권 옹호 활동을 많이 했고 인권 활동을 많이 했고 뭐 그러니까 뽑았겠죠. 근데 우리 춘천시에서 춘천시 이름 뭐라고요? 아동 인권 옹호관 맞죠? 아동 권리 옹호관, 인권 옹호관이죠. 예. 이 사람은 시장이 그냥 위촉만 하면 됩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예. 자격은 있어요. 뭐 인권 옹호하는 사람인데 어떤 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그런 이런 어떤 민간인에게 우리 시민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인권 옹호 조사관은 현재도 있거든요. 현재를 완전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해도 되는 게 딴 도시 없는 도시도 많아요. 굳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저는 해주실 거라 믿고요. 사실은 저는 뭐 아동 도시를 자체를 사실은 저는 좀 우려했고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거가 좀 미약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동복지법에 어디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냐? 아동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수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그러지 조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느냐? 없다. 내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왜 만든 지방자치법 조례는요, 사무, 법령 범위 안의 사무입니다. 범위 안의 사무 또는 위임받은 거. 요거부터 할게요. 위임받은 건 뭐냐면 복지법의 이 다른 조항은 조례에서 위임하도록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그 조례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건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위임받은 건 없습니다. 없어요. 상위법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방 사무에 관한 조례냐? 지방 사무에 관한 조례냐? 지방 사무에 관한 조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뭐 수십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본 건 이겁니다. 사무의 범위 중에서 복지, 주민 복지에 관한 건데 복지가 있죠. 복지에 관한 건데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거. 이거 맞아요. 이 법에 있어서 법을 만들었다. 이러면 되는데 제가 파악하는 모순점이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보호하고 복지죠. 근데 핵심이 뭐였습니까? 권리죠.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권리라는 걸 다 보호하고 배려로 바꿔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건 다 삭제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아동복지법 국내법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게 그냥 지나갔지만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법을 왜 만들었느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원래 법도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국내법 그것도 조례를 갖다가 유니세프는 그 해외 국제적인 조직입니다. 그렇죠? 유니세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죠. 외국에 있는 어떤 그런데 국제법을 따라야 된다. 전혀 아닙니다.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도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법의 얘기는 하나도 없고 유니세프에 인증받아서 이걸 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게 아동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말로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재정을 지원한답니다. 재정 지원을 좀 주나 봅니다.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돈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그 돈 갖고 아동에게 잘해주면 좋지 않느냐? 저도 인정은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또 예산안을 어저께 좀 봤거든요. 처음으로. 그랬더니 이상한 게 막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닭갈비 축제 하는데 1년에 8,500만 원을 지원을 해요. 그럼 그 아동 사업으로 딱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상한 게 있어. 그거 5년 동안 4억인가를 막 주더라고요. 내가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왜 닭갈비가 왜 아동 사업이지? 박물관 짓는데? 뭐 이런 어떤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튼 뭐 좀 옆으로 빠졌지만 아무튼 외국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것을 만족하려고 만든다?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다음에 아까 인권 침해에 관한 조사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를 막아야 되냐? 요즘 아동 학대도 많이 일어나는데 인권 침해 조사관제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요즘 아동 학대 좀만 하면 난리 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아동 권리 보장원이 있죠. 또 학대 전담 공무원도 있습니다. 지자체. 또 아동보호 전문 기관도 있습니다. 각 상담센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제가 잘 알아요. 아동 권리 침해 조금만 해도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보건복지부가 담당자들 좀 제가 옆에서 통해 들은 거, 보건복지 담당자 아니고 지자체 어떤 아동학대 공무원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아이가 때리면 어른은 맞고 있어야 된대요. 아이가 때렸을 때 아이를 제압하거나 손을 대면 바로 아동학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체계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에다가 아동인권 옹호관을 우리가 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된다. 아동을 위한다는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된다. 자, 좀 마칠 텐데요. 춘천시 의회 분들은 총 14명, 20명, 29명 정도 계십니다. 각각 있는데 이건 복지환경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환경 쪽 의원님들 이렇게 계시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여야를 따질 거는 아닙니다. 같이 발의했기 때문에 11명 정도가. 제가 의원님들하고 시청의 제가 진정성은 믿습니다. 뭘 믿냐면 아동을 위해서 우리 춘천시가 좀 앞장서서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아까 근데 원칙은 이겁니다. 춘천시장이 그런 정책을 만들도록 하고 공기관이 그런 걸 하지 않느냐 감시하는 역할 정도, 그다음에 조성하는 역할을 좀 하는데 그 화살이 시민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 시민들을 조사한다든지 뭐 그런 건 절대 안 된다. 의무를 부과한 건 절대 안 된다. 그런 점이 가장 중요한 모토고요. 그 진정성은 알지만 제 오늘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통해서 또 다른 방향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문제점도 있겠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셔서 정말 좀 부탁 한번 꼭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 영상 찍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상임위 때 이게 통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위 통과되면 본회의까지 있는데 미리 못한 거, 그다음에 제가 찾아뵈서 직접 인사드리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꼭 우리 춘천시는 지금까지 훌륭한 의원들을 모셔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정말 간곡히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시 조례 하나가 이렇게 막강한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오늘 좀 느끼셨을 텐데요. 또 여러 가지 좀 문제 있는 법이 좀 있는데 이 법을 토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활약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또 우리 춘천시의 어떤 법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실 이게 100개 이상이 통과가 됐고요. 저희가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5개 정도는 저희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막았는데 100개가 막 통과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아까 뭐 좀 나름 뭐 그냥 그렇다라는 것도 있고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그런 시도도 있는데요. 다른 시도에 사는 분들도 자기 지자체 이런 법들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좀 문자는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 좀 죄송하겠지만 좀 이렇게 좀 인식이 되도록 해서 우리가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각 지역이 또 대한민국이 좀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